안녕하세요. 안경공학과 이군창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업 아이템 구현 성공 사례 중에 한국시과학연구소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 강의를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제가 과연 창업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됐고요. 저에게 이런 강의 요청이 들어온 이유는 아마도 제가 교수이면서 또 창업 동아리를 이끌고 있고 지도 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한 5번 정도의 창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창업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창업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창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창업에 대한 동기, 그 다음에 계획, 그리고 어떻게 창업을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큰 어떤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과연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이냐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 계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은 창업도 취업도 이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창업과 취업을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업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1인 창업을 통해서 2잡 또는 3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취업보다는 창업이 어렵지만 더 많은 어떤 가치 창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 또한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그런 이제 허락을 받고 창업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바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뭐 나 같은 경우는 역량이 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역량은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 교육이 있습니다. K묵도 있고, 그 다음에 교내에 여러 가지 어떤 창업 관련 강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창업자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핵심 역량을 갖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성공적인 어떤 핵심 역량은 크게 3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을 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어떤 창업자로서의 핵심 역량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감지하는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성취욕 이런 것들은 리더로서의 CEO로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 활용 능력 그리고 사업 계획 능력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기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소통 능력 그리고 그 외에 창업 이전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창업을 할 때 성공적인 어떤 창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할 때는 이 3가지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창업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데스밸리 기간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아마도 저는 데스밸리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능력은 갖고 있지만 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소비자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금전적인 어떤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년에서 짧으면 1년 아니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데스밸리, 진짜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만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또한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데스밸리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창업을 하기 전에 약 한 3년 동안의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건널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를 제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력입니다. 창업은 뭐 1인 창업도 될 수 있지만 창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연구개발, 그리고 마케팅, 각 부서별로 또는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과연 이 어떤 인력을 뽑아서 효과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고 그 친구들을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책을 보고 느낀 것도 있지만 이건 제가 직접 1년 동안 경험해 본 어떤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이 창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제품을 내가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공감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 상품, 서비스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템 발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공급이 부족한 상품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제품이긴 한데 시장 공급이 과잉 공급을 하고 있다라면 개발한 그 제품은 시장에서 쉽게 호응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공급의 어떤 부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뭐 시장 공급이 부족한 상품이라면 경쟁력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겠지만 시장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아이템이 좋은 것들은 시장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 경쟁력이 좋은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다른 상품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또는 디자인 또는 서비스의 어떤 내용, 컨텐츠가 시장 경쟁력이 없으면 이것 또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아이템 발굴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창업을 할 것인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준비 과정을 약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준비 과정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모으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방금 아이템 개발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는 시장 공급은 과잉되어 있지 않느냐, 또는 시장에서 내 상품이 효과적으로 어떤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에 옮겼죠. 그게 바로 이제 예비 창업입니다. 대개 학교에서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지원, 또 대학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창업 동아리라든가 또는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아이템을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한번 세상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는 실제로 이제 창업에 들어가는 거죠. 초기 창업. 이제 창업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실제로 이제 영업을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성공적인 창업, 초기 창업에서 성공적인 창업으로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데스밸리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계획에서 8가지, 약 7가지 정도가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겁니다. 앞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아이템이 과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 창출의 어떤 모델이냐. 두 번째는 그 가치가 시장에 공급되었을 때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에 지금 어떤 흐름으로, 어떤 그 패턴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공급이 과잉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경쟁력 있는 어떤 제품인가, 우리 제품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업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위축되는 수축 경제 상황에서는 창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외에 그거와 별도의 어떤 사회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확대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뭐 딜리버리라든가 또는 온라인 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시장이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시장,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첫 해는 뭐 2억 매출, 그리고 국내 시장, 또 다음 해에는 아시아, 그 다음에는 유럽, 그 다음에는 뭐 미국, 또는 국내 시장에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또는 전국 규모로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여러분들이 시장을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 그 목표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 요소 분석입니다. 수합 분석을 꼭 하셔서 우리 제품의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나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인력을 뽑아서 인력 배치를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제품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일정을 계획을 세워서 1월 달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달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일의 어떤 진행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금전적인 거라든가, 또는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뭐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업화 계획에 모두 담겨져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이 약 3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지금 한국시과학연구소 그러면 이제 컨택렌즈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렌즈와 더불어서 임상 CRO, 즉 위탁 임상 용역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창업 교육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저는 이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해서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알아야 될,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 계획을 좀 전에 한 7, 8가지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좀 먼저 창업하신 분들, 성공적인 창업하신 분들에게 멘토 역할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경험을 담아서 이제 아이템 개발을 하고 시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제가 일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직원분들은 거의 한 80%가 제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 이 학생들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창업은 사실은 이제 창업한 이후에 지금 교내에 창업보육센터 안에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사는 지금 이제 그 올해 6월 달에 혁신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교내에 있는 것은 지금 연구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에서는 어떤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것도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 또는 학교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인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해 작년에 한 2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름이 이제 한국시각연구소,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기업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광학 분야의 인체 적용 시험 분석을 용역을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시험 분석을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컨택트 렌즈 소재 개발, 그리고 디자인 개발, 이것까지 해서 유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광학 분야의 임상 용역, 그리고 컨택트 렌즈 제조, 유통, 그리고 연구 개발, 기능성 렌즈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작년 3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는 임직원이 한 8명 정도 되고요. 자본금은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미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제 그 매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해부터 이렇게 매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템 개발에서 사업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업 아이템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어떤 제품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제품, 그러니까 블루오션 시장을 공략한 거죠. 그래서 뷰티, 컨택 렌즈 중에서도 미용 칼라 컨택트 렌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세계 최초로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와 동신대학교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업화, 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동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진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했고요. 저희 회사의 어떤 그런 자체적인 어떤 노력도 있었죠. 국내의 어떤 안경 체인,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개발에 있어서 디자인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청광 차단 칼라 콘택트 렌즈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세균 비흡착성 칼라 콘택트 렌즈도 지금 개발은 끝났는데 양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광 차단과 더불어서 세균 비흡착까지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좀 적합한 어떤 시장 제품이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광 차단 콘택트 렌즈를 개발을 했고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조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청광 차단 콘택트 렌즈를 개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콘택트 렌즈 제조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회사와 함께 청광 차단 콘택트 렌즈를 제조를 해서 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가 이제 JCK 메디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지분도 제가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약 한 40% 정도 주식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저희 회사 제품만 전량 제조하는 것으로 해서 친수성 실리콘 단양체를 합성하고 펩타이드, PC, 유도체 렌즈를 만들고 모노머를 합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이것을 물리적인 어떤 특성도 분석을 하고 또 인체 적용 시험들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현재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렌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KFDA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특허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밑에 보면 이제 2020년 5월에 아이약이라고 베트남의 이제 안경 프랜차이즈 유통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거기 직원은 한 4명 정도 되는데요. 온라인 샵을 오픈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샵 조그맣게 1호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JCK 메디칼의 지분을 일부 인수를 해서 저희와 협력 관계에서 렌즈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중국 허베이 위원회에 이제 저희 기술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중국 허베이 위원회 공장 설립, 그다음에 연구소 설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좀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회사를 빠른 시간 내에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준비 과정, 3년간의 어떤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블루오션, 즉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제품, 그리고 또 유통망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이제 큰 시장이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뭐 태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와 또 이제 그 MOU를 체결하고 있는 회사가 베트남에 있어서 베트남에 이제 유통 회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허베이 성에서 위연이라는 시에서 저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중국 내 생산을 해서 중국 유통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15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한 3년 정도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 컨택 렌즈가 사실은 굉장히 미용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창업은 사실은 시장에서 한번 외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건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소비자의 어떤 그런 선택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어떤 노력과 마케팅과 또는 제품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역할이고 CEO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아이템 개발과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사람, 그리고 또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자금 확보,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는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충분히 성공적인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창업이 곧 취업이고, 그리고 취업을 하시더라도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창업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것들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어떤 창업에, 성공적인 창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